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리우 패럴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이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전지훈련길에 올랐습니다. 출국장에서 만난 선수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리우를 뜨겁게 달궜던 리우올림픽에 이어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리우 패럴림픽으로 향하는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패럴림픽을 앞두고 사상 첫 전지훈련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는 선수단은 양궁과 수영, 탁구, 육상 등 7개 종목으로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주일간 전지훈련을 마친 뒤 이진과 합류해 31일 리우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리신 땀,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선수단은 최선을 다한 최고의 기량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대한민국 양궁 화이팅!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리우 패럴림픽은 18일까지 12일간 177개국에서 참가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22개 종목에서 528개 금메달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11개 종목에 139명 선수단이 출전, 종합 12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농성이 진행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돼버린 광화문 농성장. 이들의 이야기를 이솔립 기자가 담았습니다. 광화문 역사를 4년째 지키고 있는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장. 농성장 한켠에는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를 응원하는 분홍 종이배가 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농성장을 지키며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은 4년의 시간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분들께서 저희 더 알아보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응원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해요. 광화문이 일상이 돼버린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4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2년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목적으로 광화문 역사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공동행동. 이에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중경 단순화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장애 등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은 아직도 남아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해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반드시 폐지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요. 아직까지는 부족한가 봅니다. 5년, 6년이 되어도 반드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할 때까지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년의 시간, 이들에게는 길고도 험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증 틱장애가 있는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법에 규정이 없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특장애 증상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구는 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며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16 영일만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폭염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드리블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패스, 시원하게 골망을 흔드는 슛까지 프로 선수 못지않은 열정으로 구장을 누비는 축구 꿈나무들이 경상북도 포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진 2016 영일만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복지TV 영남지사를 맡고 있는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4개 유소년 팀이 참가해 무더운 날씨에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번 대회는 13세 이하에서 구미FC가, 11세 이하에서는 포항 흥해 김창규 축구클럽이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 21일 진행된 각 부문 결승전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3세 이하 결승에서는 구미FC와 윤창렬 축구클럽이 맞붙은 가운데 전반전 구미FC의 선제골에 연이어 추가골이 나오며 승부가 기울었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구미FC가 하프라인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는 3대0, 영일만대기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결승에서 골을 넣어서 좋습니다. 구미FC! 특히 영일만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린 포항의 이강덕 시장은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포항의 특별한 축구 사랑을 소개하며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용 축구 경기장이 가장 먼저 섰을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가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고 유소년 축구대회뿐만 아니라 U18 대회라든지 다양한 축구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축구 경기를 하기 좋은 그런 경기장 여건과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회 개막에 앞서 19일 포항 UA 컨벤션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경북도민일보 박청태 회장과 축구협회, 포항시 관계자들이 자리해 영일만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발전에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신도청 이전을 맞아 낙동강변에서 용선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낙동강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용선을 타며 더위를 날렸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평화롭게 흐르는 낙동강.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령에 맞춘 노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전문 선수들의 경기 같지만 노를 잡은 선수들은 같은 마을의 이웃 주민들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발 맞춰서 해보면 협동심도 늘 것이고 이제 지역 발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 모양으로 만든 배를 타고 고수의 장단에 맞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선. 이날 대회에는 안동 주민뿐 아니라 기관단체 직원들도 지역 화합을 위해 함께 노를 잡았습니다. 노를 저을 때 서로 협동하고 단합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안동시 낙동강 일원에서 펼쳐진 2016 도청맞이 읍면동 대한용선대회는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의미를 담아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닦은 실력들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일상에서 이렇게 한번 벗어나서 체력도 정진하고 또 생활의 활력을 찾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화합과 어떤 상대방의 배려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화합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시대. 하지만 노를 잡은 주민들에게서는 함께 뜻을 모아가는 협동심과 화합의 모습이 빛나고 있습니다. 복시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도는 환경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인 맑은 숨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고 공부도 하는 지역 아동센터. 하지만 벽에는 온통 곰팡이가 껴있고 바닥 장판도 군데군데 뜯어져 있습니다. 장판이 곰팡이가 나고 많이 찢어진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벽에도 곰팡이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할 때 항상 먼지나 곰팡이 균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맑은 숨터 제1호로 선정하고 시군, 민간 기업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벽지나 바닥재 등 자재를 지원받고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전체 새로 할 건데요. 일단 단열 페인트로 벽과 천정을 칠할 겁니다. 이 단열 페인트는 단열과 그다음에 곰팡이 예방,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음이온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건강에 좋고요. 맑은 숨터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몇 년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에 나선 결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천시 도깨비 아동센터는 검사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1.6배, 목 통증과 두통, 피부염 등을 초래하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BOC는 기준치의 45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쐬면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시군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맑은 숨터 1호를 시작으로 올해 총 10곳의 취약시설을 찾아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의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가 다음 달 1일 정기 공연을 합니다. 공연은 방송인 주영훈의 사회로 진행되며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특별 출연으로 감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 신청은 홀트 일산복지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대회 성공기원 의지를 다지고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무예 마스터십 업무 협약을 체결한 60여 개 기관은 대회 홍보와 관람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수곡 시니어 클럽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습관과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카페 너나들이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너나들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소득 보장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며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제18회 영양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명은 조별 장기자랑과 평상복, 한복 심사로 아름다움을 겨뤘으며 최종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선발된 7명은 2년 동안 영양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2013년 3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44명에게 치마치료와 치료비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13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막바지 휴가가 한창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발열,
발진과 같은 이상 증세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메르스나 지카 의심 환자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는 데다 폭염으로 야생 진드기의 번식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 휴가 후 꼭 챙겨야 할 건강 팁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 들어 접수된 메르스 의심 신고는 130여 건으로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의심 신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여행 후 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 환자로 이제 격리가 된 상태에서 확진 환자로 진단이 되면 어차피 이미 격리실에 입원한 상태로 진단이 되는 거니까 노출자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위험 지역 여행을 갔다 와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도 늦춰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 환자가 늘고 있고 감염된 지 6개월 지나서도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카 유행 국가나 발생 국가를 다녀왔다면 발열, 발진과 같은 증세가 있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폭염의 야생 진드기도 기승입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 수는 올해 현재까지 50명으로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30%대에 달하는 만큼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성질환자와 노년층은 야외 활동 시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으면 휴가 다녀온 장소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유념하셔서 막바지 휴가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의 기적을 보여준 2016 리우 올림픽. 아직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패럴림픽 선수단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의 감동이 패럴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